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낳은 스타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조규성입니다. K리그 득점왕 출신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 조규성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것도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모두 머리로 해결했는데 멀티골을 넣는데 걸린 시간은 단 169초, 역대 월드컵 4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월드컵 한 경기에서 두 골을 헤드로 기록한 것은 처음이니까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조규성이란 스타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임팩트가 굉장했다는 소리. 그저 외모만 화려한 선수라는 게 아니라 기량도 세계 무대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스트라이커 조규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9위는 유누스 무사입니다. 아스날 아카데미 출신인 유누스 무사가 미국 대표팀에서의 막내급으로 월드컵에서 활약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만 21세 이하 선수 중 평점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과거 한국 축구 팬이라면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 시절 유누스 무사의 모습을 언뜻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무사의 월드컵 활약에 의해서 발렌시아 소속이지만 EPL 무대 이적도 타진되고 있습니다. 어린데다가 아스날 아카데미 출신이라 잉글랜드 무대를 편히 들 수 있는 홈그로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발렌시아가 원하는 금액은 약 270억가량. 단단한 몸에 골키핑도 우수하고 특히 중원 경합을 잉글랜드를 상대로 해냈다는 점 때문에 많은 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기복으로 인한 턴오버가 약점이지만 어린 만큼 긁어볼 만한 복권이라는 평입니다. 8위는 고디 각포입니다. 아인토벤 클럽에선 좌측 윙어지만 국가대표에선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스트라이커까지 전천후 공격수로 활약한 각포.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부터 각포에 대한 유럽 클럽들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레알을 비롯해서 맨유, 아스날, 리즈 유나이티드가 계속 관심을 나타냈고 잠재적인 이적료가 700억이라는 얘기도 나온 상황.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각포는 네덜란드의 주포가 되어서 3골을 터뜨렸고 제대로 쇼케이스를 치렀습니다. 맨유는 지난 여름 안토니와 각포를 저울질하다 안토니를 선택했는데 이번엔 각포까지 품을 기세, 거침없는 드리블 능력과 골 결정력, 그리고 중앙 측면을 오가는 멀티 능력, 게다가 양발 슈팅까지 장착해 각포의 빅리그 이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7위는 아제딘 우나이입니다. 모로코의 4강 신화에서 우린 이름값 있는 하킴이나 마즈라이보다 중원에서 쉴 새 없이 뛰며 상대를 압박하고 공격을 전개하는 우나이라는 어린 선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1부 리그 앙제 소속의 이 2000년생 미드필더는 2021년 모로코 국대 승선에 1년 만에 월드컵에 가 맹활약을 펼칩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자 프랑스 앙제 소속의 우나이를 원하는 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앙제는 현재 프랑스 1부 리그 강등권이지만 우나이가 팀 중원의 핵심인지라 그의 몸값은 600억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6위는 소피앙 암라바트입니다. 모로코는 수비도 매우 뛰어난 팀이었지만 수비진 바로 앞에서 상대의 공격을 1차적으로 막아내며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한 암라바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로코 중원의 조율사로 이미 지난 여름 토트넘으로부터 영입 의사를 받은 그였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더욱더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마침 소속팀 피오렌티나도 암라바트를 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팀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피오렌티나 입장에선 최대치 이적료를 받아내겠다 하며 무려 700억이란 가격들을 붙였습니다. 이미 이탈리아 세리 A에서 어느 정도 검증까지 마쳤고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데다 수준급 투병 미드필더를 구하기 어려운 현 시장에서 암라바트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5위는 그바르디올입니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 당시보다 더욱 노쇠하다고 평가받았던 크로아티아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엄청난 수비력으로 다시 한번 4강에 올랐습니다. 그 중심에 대회 내내 실수 제로에 가까웠던 센터백 2002년생 그바르디올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연장 승부에 최강자다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3경기 연속 연장 승부를 펼쳐서 결승에 진출했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 역시 일본과 브라질을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가 승리하며 2회 연속 4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4강 아르헨티나전 완패를 제외하면 경기당 0.67점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그바르디올의 철벽 수비 후 중원으로 연결되는 활발한 패스 플레이로 차세대 월드클래스 수비 라인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위는 엔조 페르난데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이 가능했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빈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미드필더 퀄리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 맥알리스터, 데팔과 함께 중원에 힘을 실어준 엔조 페르난데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1년생으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그는 지난 9월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에 차출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국대 데뷔 2달 만에 월드컵 무대에 서더니 대회 최고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대 부름 이전부터 벤피카 소속으로 챔스에서 도움을 기록하는 등 적응이 필요 없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는 유망주가 되었고, 이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미래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은 그의 바이아웃 금액 1,600억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이적 시장계의 마이다스의 손 벤피카이기 때문입니다. 3위는 리바코비치입니다. 수년 전부터 크로아티아산 골키퍼 리바코비치에 대한 빅무대 클럽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크로아티아 클럽 디나모 자그레브의 수문장대를 지켜온 리바코비치가 크로아티아 수문장 계보를 수바시치로부터 이어받았고,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전에서 결정을 찍었습니다. 브라질과의 월드컵 8강 연장 혈투를 치렀는데 무려 12개의 유효슛 중 11개를 막아낸 것입니다. 대회 최다 선방 개수를 우승 후보를 상대로 보여준 것이었죠. 대회 최고의 골키퍼상을 수상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젠 리바코비치 골키퍼가 크로아티아 리그를 넘어서 유럽 빅무대로 진출할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보입니다. 2위는 곤살로 하무스입니다. 호날두가 기량 쇠퇴와 이기적인 태도로 비난을 받는 사이 포르투갈의 감독 산토스는 과감하게 하무스를 선택했습니다. 조별리그 2경기에서 교체로만 나왔던 하무스는 스위스와의 16강전 호날두를 제치고 선발로 나와 헤드트릭과 도움을 올리면서 팀의 6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원래 하무스는 월드컵에 올지도 미지수였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공격수 파파 실바가 9월 정격 국대 은퇴를 발표해 깜짝 발탁이 되었습니다. 2022-23 시즌 벤피카 유니폼을 입고 14경기에서 21골을 기록한 하무스는 2001년생으로 어리고 유망한 공격수입니다. 앞서 얘기한 엔조에 이어서 대형 선수를 월드컵 스타로 만든 벤피카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한 역대 선수 중 하무스보다 어린 선수는 펠레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무스는 신데렐라가 된 셈이죠. 대망의 1위는 훌리안 알바레즈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1월 영입을 했을 때만큼 재능을 인정받은 알바레즈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를 거쳐서 코파 아메리카 대표로 나서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작지만 득점력과 패스플레이 능의 공격진에서 활용도가 높아 메시와 찰떡궁합을 이뤘고, 메시가 추구하는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메시와 뛰는 게 꿈이었다 라고 말한 이 소녀는 메시의 마지막 꿈을 월드컵 우승과 함께 이룬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우승 후 맨시티에서 역시 입지도 홀란드의 그저 백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슈팅을 날리는 양발 공격수 알바레즈, 이타적인 플레이로 헌신까지 하는 연계 플레이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종목까지 갖추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월드컵을 통해서 저물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 알바레즈가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가장 효과적인 축구 선수였고 큰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